뭐 카페 이런 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드래곤볼 설명해주세요. 침착맨님이 예로 드는 게 너무 많은데 잘 몰라가지고 좀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루토 설명해주세요. 귀멸의 칼날 설명해주세요. 블리치 설명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상 힘들어요.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기억도 잘 안 나. 드래곤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면 이제 요 정도로 만족하세요. 드래곤볼 짧게. 이게 원래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서유기를 좀 재해석해서 그려봐야겠다 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여행하듯이.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인기가 좀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고 좀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이제 편집부에서 바로 들어간 거야. 클리닉이.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소년점프 이제 편집장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대. 그 전설적인 편집장. 막 히트작을 많이 뽑아낸 그 유명한 편집자였어. 그게 이제 바쿠만에 나와요. 사람이 이제 붙어가지고 한 게 싸움 쪽으로 가자. 드래곤볼을 Z전사라고 그러지. 근데 Z전사가 뭐야? 사이아인 이러면서 이제 세계관이 우주로 이제 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드래곤볼이 전투력 개념이 딱 장착이 되고 기공파를 쏘면서 액션을 파파파박 한다는 느낌이 이제 Z전사부터 이제 갖춰진 거야.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 천진반과의 전투, 피콜로와의 전투. 이때도 막 기공파를 쏘고 막 촥촥촥 하긴 했지만 그 라데치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력을 통해서 싸움이 이제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뭐냐면 이제 손오공이 처음에 살았어요. 산골에. 할아버지랑 손오공이랑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 이름은 손오반이야. 할아버지가 어느 날 죽고 말았어. 그래서 손오공은 혼자 살게 돼. 어리지만 힘이 엄청나게 셌어. 그래가지고 막 혼자 막 물고기도 사냥하고 막 저 털고 하면서 막 그냥 살았지. 조실부모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도 씩씩하게 자랐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여자 탐험가 부르마를 만나요. 그래서 부르마를 만나가지고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부르마의 목적은 내가 기억이 잘 나는데 방학 때 취미로 드래곤볼 탐지기를 개발해서 전국에 퍼져있는 드래곤볼을 모으기 위한 여행을 떠난 거였을 거야. 그러니까 드래곤볼이 뭐냐 여기서부터 설명해야 되는구나. 드래곤볼은 7개의 드래곤볼이라는 구슬이 있는데 이 드래곤볼 구슬 7개를 다 모으면은 신룡이 소환이 되고 신룡이 소원을 딱 하나 들어준다는 거야. 드래곤볼을 수집하러 가는데 드래곤볼에는 어떤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그런 거를 토대로 찾아내는 드래곤볼 레이더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르마가 천재인데 아빠가 이미 엄청난 천재야. 캡슐 그 코퍼레이션 대장이야. 그래가지고 천재 소녀 부르마가 드래곤볼 레이더를 가지고 드래곤볼을 찾아 떠나는 여행. 여기에 손오공이 합류하면서 떠나. 서유기랑 너무 비슷하지. 그러니까 부르마가 삼장법사의 역할인 거야. 근데 삼장법사를 그 요즘 막 창작물에 많이 나오잖아. 트랜스 뭐라고 그러지 이거? 아무튼 트랜지스터가 됐어. 그래가지고 삼장법사 하면 그 근엄하고 중후하고 옳은 말만 하고 따분하고 원칙적으로 하려는 원칙주의자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리고 손오공은 되게 막 자유분방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그거를 손오공은 좀 약간 순진무구한 쪽으로 좀 바꾸고 원래는 교활해야 되거든. 손오공은 되게 얄미울 정도로 교활해야 돼. 근데 순진무구한 꼬마애로 바꾸고 삼장법사 원리 원칙주의자인 삼장법사는 좀 자유분방한 여자애. 그래서 둘이 여행을 떠나. 그러다 이제 야무치도 만나고 야무치가 이제 황야의 도적 같은 녀석이야. 그래서 오룡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같이 합쳐서 다 여행을 떠나면서 우마왕도 만나고 드래곤볼 하나씩 얻으면서 레드리본군 만나가지고 뭐 죽이네 살리네 해가지고 하다가 막 뭔가 갈등이 있는데 그렇게 막 큰 갈등처럼 안 느껴져. 이렇게 뭔가 소꿉장난하는 느낌이야. 위기가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피라우에서 조금 느낌 있다가 레드리본군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버거운 상대 개념이 좀 나오기 시작해. 그치? 그래서 이제 무천도사 밑에서 막 일하다가 학도사 파랑 거북도사 파랑 해가지고 손오공 크리링 천진반 차오지 해가지고 딱 붙는데 그때 이제 이때부터 조금 쌀벌해져. 이때부터 학도사 이제 동생 타오파이파이 이제 전문 킬러 이제 나오면서 약간 이제 손오공이 버거워해.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이제 피콜로 나올 때가 이제 본격적인 보스다운 보스 느낌의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되는 거지. 피콜로 처음 나왔을 때 장난 아니야. 그 지금 젊은 피콜로가 아니야. 옛날에 피콜로라는 진짜 무시무시한 마족이 살았는데 무천도사 스승이 봉인을 해놨어. 얘를 못 죽이니까 밥솥에다가 마봉파로 봉인을 해놨어. 근데 밥솥이 어떻게 하다 열렸는데? 그지? 아무튼 봉인이 풀려가지고 얘를 다시 담으려고 무천도사가 마봉파 연습을 계속 일주일인가 계속 마봉파 이거 집어넣는 연습만 해가지고 피콜로 대왕 만났을 때 마봉파에서 집어넣기 해서 슉 넣는데 밥솥이 깨져 있었을 거야. 그래서 봉인 못하고 무천도사가 사망하고 아무튼 그랬어. 그때 막 봉인이 풀렸을 때 피콜로 대왕이 엄청 나이가 많은 늙은이였어. 그래서 힘이 없어. 전성기가 이미 지난 녀석. 그래서 얘의 소원은 뭐냐? 드래곤볼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젊어지게 해서 진짜 슈퍼 미친 풀파워가 되기. 이게 소원이야. 근데 피콜로 대왕은 이미 늙었는데도 개쎄. 손오공 그냥 개패.
늙었을 때도. 그래서 드래곤볼을 모으면 진짜 감당이 안 되는데 얘가 드래곤볼을 모은 거야. 얼마나 쫄려. 안 그래도 상대가 안 되는데 얘가 젊어지면 진짜 아예 각이 안 나오잖아. 근데 드래곤볼을 얘가 모아가지고 소원을 빌어. 회춘하고 싶다. 그럼 보통 여기서 뭐 방해를 하거나 어그러져야 되는데 진짜 회춘을 해. 그래서 진짜 센 피콜로 대망이 된 거야. 근데 얘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이겼어요? 내 기억으로는 피콜로가 되게 커졌어. 그지? 왜 커졌지? 나메크인 종특이 거대화야? 근데 걔 빼고 쓴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극장판에 슬라그 맞아. 슬라그도 써. 거기 까먹었나 보다. 그지? 피콜로 커지는 거 까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아무튼 손오공이 이겨가지고 피콜로랑 손오공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손오공은 손오공대로 피콜로를 의식하면서 살고 피콜로는 피콜로대로 언젠가 지구 정복을 할 거야 라는 생각에 이렇게 살고 있어. 근데 그때 이제 사이어인 라데치가 오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야. 라데치가 왔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겠어요. 전투력이 어떻게 되더라? 손오공이 300, 피콜로가 300? 아마 이럴 거야. 둘이 거의 비슷해. 근데 라데치는 1000 넘었어. 그러니까 지구에서 통하고 부통이 300대야. 근데 1000 몇 전투력이 온 거야. 근데 드래곤볼의 세계에서는 이 전투력이라는 게 웃긴 게 어느 정도 갭이 있으면은 생채기 하나 못 내.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로 죽어. 다 튕겨내. 전투력 통하고 부통이 300, 300인데 1000몇이 왔다? 상대가 안 되지. 그래서 라데치 와가지고 지구 통하고 부통이 같이 합쳐가지고 빡 싸우다가 안 돼. 2대1로 붙어도. 그러다가 손오공이 희생한다고 해서 딱 라데치 붙잡고 마광광살포로 뚫어가지고 라데치를 잡아. 근데 라데치는 이제 스카우터가 있었거든. 이게 전투력 측정하는 거. 여기가 이제 송수신기 역할도 해. 그러니까 애플워치 같은 거지. 이게 전화도 되는 거야. 그 녹음이나. 근데 이 대화 내용을 다른 형제들한테 간 거야. 그 지구에 드래곤볼이라는 신기한 게 있다. 이게 있으면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 친구 2명이 이제 곧 오기로 했어. 그래서 그동안 제트전사들은 걔네들을 막기 위해서 수련을 한다. 뭐 아무튼 그렇게 돼. 손오공은 죽었잖아. 죽은 상태에서 개왕한테 수련받아가지고 개왕권을 익히고 아무튼 막 그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베지터랑 네퍼가 이제 라데치의 형제였어. 근데 그 라데치가 죽은 거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악당들이었지. 그래가지고 둘이 와가지고 진짜 온갖 폐악질을 부리다가 손오공 만나서 정의구현당하고 네퍼는 죽고 베지터는 목숨줄 연명해가지고 겨우 돌아갔는데 돌아간 곳이 알고 보니까 더 거대한 곳이었어. 프리더가 하는 부동산 집이 있거든요. 이 우주에 임대사업자야. 별을 부셔. 원래 살던 있는 원주민들 다 죽여. 그리고 거기가 비어있잖아. 별을 팔아. 다른 사람한테. 이 행성을 팔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시고 다시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팔고 리모델링해서 팔고 이런 사업을 하는 애야. 프리더가 실제로 만화 내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 베지터는 그 프리더에게 소속되어 있는 직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베지터는 왜 드래곤볼을 먹고 싶으냐. 그 행성 임대 사업자 프리더에게 원한이 있어. 무슨 원한이냐. 이 네퍼, 베지터, 라데치, 손오공 이런 애들은 사실은 지구인이 아니고 사이어 행성에 사는 사이어인이라는 종족인데 전투 종족이야. 맨날 싸우고 전투력이 높고 막 아무튼 전투적으로 포텐셜이 있는 전투민족이야. 그러니까 디아블로로 치면 바바리안 같은 거야. 전투민족. 근데 프리더에 의해서 멸망당했어. 그래서 강제로 부하가 돼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거야. 근데 베지터는 그중에 사이어인들의 왕족이야. 왕자였어. 그러니까 원한이 있잖아. 망국의 왕자야. 근데 얘 소속이야. 얘 밑에서 일을 해. 그러니까 원한을 항상 품고 있었던 거야. 언제 한번 프리더 담궈서 다시 뭐 왕이 되든 뭐가 되든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프리더를 담그려고 이제 지구에 있는 드래곤볼을 활용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실패로 끝나고 이제 돌아간 거야.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피콜로도 마족이 아니었어. 나메크 성인이라는 종족이었어. 그 종족이 지구로 내려온 거였었어. 그래가지고 그 피콜로가 죽어서 신도 한 몸이기 때문에 신도 죽고 신이 죽으니까 드래곤볼이 사라지고 드래곤볼이 사라져서 못 살려. 이제 그 치트키였거든. 스타크래프트로 좀 쇼미더머니 같은 거야. 막히면 그냥 무조건 치트키 쓰는 거였어.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답답하니까 치트키를 구하려고 나메크성까지 가는 걸 거야. 그지? 왜 나메크성을 하냐면 신이 죽고 나서 옛날 얘기를 회상했던 걸 미스터 포포가 전해줘.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어떻게 생긴 거 밑에서 막 혼자 외롭게 살았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나메크성에서 지구로 보냈던 나메크성 그 양식의 우주선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타고 나메크성으로 가서 거기서 좀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해서 올라가. 그러다가 이제 프리더 일행하고 만난 거야. 그때 당시 이제 프리더 일행은 나메크성에 가 있었던 거야. 왜 갔냐? 걔도 아마 프리더도 드래곤볼을 활용해가지고 소원을 빌려고. 그러니까 나메크성에 있는 게 찐 드래곤볼, 지구에 있는 게 유사품. 근데 이제 지구에 있던 신 역할을 했던 그 나메크인은 천재였기 때문에 드래곤볼을 만든 거였어. 그지? 그래서 원조에 밀리지 않게.
근데 원조 드래곤볼은 소원을 3개 빌릴 수가 있어. 지구에 있는 드래곤볼은 하나밖에 못 비는데 원조 드래곤볼은 3개 빌 수 있어. 근데 마냥 상위 호환이 아닌 게 지구의 드래곤볼은 조건이 안 까다로워. 뭐 예를 들어 주호민에게 죽은 사람을 모두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그 조건이 인식이 돼가지고 광범위하게 대규모 부활이 돼. 근데 본국에 있는 원조 드래곤볼은 그렇게 하면은 신용이 이해를 못해. 딱 집어서 사람을 지명해서 살려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광역 스킬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좀 활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지. 완벽한 나메크성 드래곤볼이 상위 호환이 아니야. 이제 그 프리더랑 싸워야 돼. 프리더는 전투력이 아까 라데츠가 몇이라고 했죠? 1000 몇이라고 했잖아. 프리더는 100만 넘어. 풀파워 돼서 이제 구슬 프리더 됐을 때 100만 넘을 거야. 처음에 53만으로 시작하고 450만이야? 450만 넘는데. 그니까 라데츠 1000인데 이게 얘를 어떻게 이겨? 근데 이깁니다. 어떻게? 손오공이 그때 당시만 해도 300이었죠? 야 어떻게 프리더를 이길 수 있는지 설명해드릴게. 300이야. 라데츠 겨우 이겼어. 근데 개왕별로 가서 죽어서 수련을 받고 베지터랑 래퍼가 내려왔을 때 내려와. 그때 이제 손오공이 이악 물고 수련을 해서 개왕성이 그 중력이 되게 세거든? 한 10배인가 그래. 그래서 거기서 단련을 하다 보니까 생활만 해도 엄청 세지는데 거기서 단련까지 했어. 8000까지 올려서 와. 손오공이. 8000 상태로 와서 네퍼 조지고 베지터랑 붙는데 베지터가 한 2만 3만까지 올라가. 전투력이. 근데 얘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개왕권이라는 게 뭐냐면 개왕권 2배! 그러면 전투력 곱하기 2야. 10배! 곱하기 10배. 100배! 곱하기 100. 그러니까 미친 기술이야. 그니까 프리더가 개왕권을 배웠다? 끝난 거야. 450만이지. 개왕권 2배만 쳐도 900만이야. 프리더 450만에 곱하기 10배만 해도 4500만이야. 근데 미친놈이 손오공 지만 써. 아무튼 그런 미친 개사기 기술이 있어. 그래가지고 베지터를 겨우 2만 몇만인데도 자기 전투력 고작 시드 전투력 8000 가지고 이겨. 그리고 나메크성으로 가야잖아. 프리더 군하고 붙어야잖아. 그러면 이제 프리더 밑에 막 얼마나 조직이 얼마나 커. 회사가 컴퍼니가. 그럼 이제 그 부하 애들 뭐 자봉 도돌이야 뭐 기뉴 이런 애들 막 엄청 세거든. 기뉴가 막 8만이래 전투력이. 근데 어떻게 이기냐. 이제 그 신이 지구로 올 때 썼던 우주선을 그 부르마 아빠랑 부르마가 이제 고쳐줘가지고 타고 갔고 이제 타고 가려면 없잖아. 그래서 부르마는 아빠가 만들어줄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걸 타고 늦게 출발해. 손오공이. 근데 가는 동안에 우주선에 특별한 기능을 달았어요. 중력 100배 기능. 우주선 안에 중력 100배로 만드는 기능. 그래서 가는 동안에 수련을 해. 그래서 수련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이제 미친 설정이 나옵니다.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개왕권이라는 개사기 기술이 있어도 전투력이 8000인데 450만을 이기려면은 개왕권을 몇 배를 해야 돼. 그리고 개왕권 설정이 뭐냐면 몸이 부서져. 너무 위험해. 몸에 과부하를 거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근데 한 번도 부서진 적은 없어. 몸에 되게 좋은 기술이야. 안 좋다고는 하는데 되게 좋은 기술이야. 그리고 손오공은 이미 죽어가지고 리스크도 없어. 아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안 죽었다 그지? 살려줬다 그지? 개왕 거기서 드래곤볼로 뭐 살렸나? 아무튼 그랬어. 아무튼 그때만 해도 근데 곧 죽기 때문에 손오공이 그 몸이 부서져서 죽는 수명이 준다는 그 리스크는 거의 없다시피. 아무튼 그랬어. 근데 어떻게 450만을 이기냐? 중력 100배로 수련을 하면서 엄청나게 세졌을 거 아니야. 그 세진 거에서 이제 우주선 안이 이렇게 돼 있거든 원형으로. 그럼 기둥이 안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도는 구조야. 에너지를 팔을 팍 쏴. 그럼 슈 돌아서 자기한테 와. 그럼 맷집 단련을 해. 그럼 펑펑펑펑 쏴.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버텨. 그러면서 이제 수련을 하다가 그 선두 받아온 거를 먹어. 근데 선두를 먹으면 그 상태 이상 회복, 전체 무조건 풀 회복이거든. 최대 체력이 몇이든 간에 먹고 풀 회복. 근데 얘는 사이어인이기 때문에 사이어인의 종특,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면은 전투력이 엄청 세진다 라는 설정이 있어. 자기도 모르고 그 짓을 엄청 반복해가지고 복리로 붙고가 된 거야. 미친듯이.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가야 돼. 진짜 죽기 직전. 그냥 1초라도 늦으면 죽어. 손오공 이 새끼는 사이코패스라 가지고 자기한테도 가차 없어. 에너지파에서 자기가 죽을 정도로 해서 팡 버티고 선두 있는 데까지 막 기어가. 1초 늦었으면 죽었어 걔는. 그러니까 걔는 이제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되는 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겨우 이 선두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사는 거야. 미친놈이. 그래가지고 파워업하고 붙인 거에다 또 파워업하고 그걸 계속 하면서 우주선에서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나메크성에 딱 도착했어. 근데 이제 기뉴가 막 8만이야. 근데 개패. 걔가 아마 손오공이 한 13만까지 올랐을 거야.
그 작업에서 그 작업장에서 작업을 했어. 전투력 작업을 해가지고 8천이었던 녀석이 베지터한테 죽기 직전까지 올라갔으니까 몇 가지 올라가겠지? 13만까지 18만까지 올라갔나? 아무튼 그래. 기뉴가 12만이고 손오공이 18만이래. 근데 이거 18만이 그거잖아. 개왕권 안 쓴 거죠. 개왕권을 봐봐. 18만에 10배만 붙여봐. 180만이야. 근데 그때 처음에 프리더가 몇 만이면 53만이야. 53만도 말이 안 되거든. 그 프리더는 변신형 우주인이어가지고 3번 더 변신해. 그래서 변신할 때마다 엄청나게 세죠. 그래서 중간에 막 피콜로가 나메크성 드래곤볼로 자기를 부활시켜달라고 그래. 개왕별에서 이렇게 고리 달고 있다가 자기를 부활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걔가 피콜로가 다시 부활을 팡 해. 해가지고 신하고 이미 흡수한 상태에다가 나메크성 가서 피콜로랑 비슷한 급의 네일을 흡수하면서 엄청나게 파워업해가지고 잠깐 동안 프리더를 좁혀. 신은 셀 흡수래. 그럼 신은 아니야. 가짜뉴스야. 믿지 마세요. 네일 흡수해서 지구 1등 나메크인이 나메크성 싸움 1등 네일을 흡수해가지고 엄청나게 세죠. 파워업을 해. 네일이 프리더 막지 그랬어. 아니지. 피콜로랑 네일이 합쳐졌기 때문에 증폭이 된 거지. 곱하기 몇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피콜로가 되게 약골이잖아. 만약에 뭐 전투력 네퍼한테는 죽었으니까 6천이라고 쳐. 근데 뭐 개왕성에 가서 뭐 흡수를 했으니까 뭐 만이라고 쳐. 네일은 몇이야. 뭐 몇이라고 쳐. 그럼 그걸 곱해. 계산 이상해 좀 약간.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버그성 파워업으로 프리더를 개패. 진짜 말도 안 돼. 피콜로는 개밥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토리야마 아키라 조선명 선생님이 핫픽스. 이건 아니다. 피콜로가 얘가 이렇게까지 세지는 거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 네일하고 흡수했을 때 이 계산식이 이렇게 적용될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핫픽스 돼가지고 나가리 돼요. 피콜로는 피콜로다와야 피콜로다. 피콜로는 이런 이게 있어. 피콜로는 피콜로다워야 된다. 피콜로는 적당히 싸우다가 리타이어 해야지 피콜로다. 2단 변신하면서 좁혀놓는구나. 그러니까 1단 변신을 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왜냐면 53만 이상이라는 거잖아. 피콜로가. 말이 돼? 베지터보다 세다는 거야. 말이 돼? 안 되잖아. 100만 넘었대. 말이 돼? 조산명 선생님이 그거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100만 넘는 피콜로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제 손오공이 왔는데 아무리 해도 얘가 죽기 살기로 해서 작업했지 개왕권 붙이지 해도 안 돼. 그래서 설정 마지막에 뜬 거. 사이어인 중에는 전설로 내려져 오는 미친 싸움꾼이 있다. 그 싸움꾼은 바로 슈퍼 사이어인. 우리나라 번역본으로는 초사이어인. 그게 되면은 가차없다. 그래서 프리더가 옛날부터 경계를 했어서 그런 사이어인 전설이 내려와서 내가 우주 최강이지만 초사이어인이 등장하면 내가 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없앤다 라는 생각으로 그 사이어인 별을 멸망시킨 거였어. 사이어인을 제거하면은 초사이어인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거하고 몇 명 남은 사이어인은 데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얘네는 싹수가 없다고 생각했나? 그래서 데리고 있었고 사이어인들을 다 멸종시킨 거였어. 그 이유 때문에 그게 된 거였어. 하면서 베지터가 참회의 눈물을 막 하면서 제발 프리더를 죽여줘. 저놈은 우리 종족의 원수야 하면서 손오공이 베지터 네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은 진짜 처음 보는 일이다. 얼마나 분했겠니? 하면서 베지터가 이러면서 죽어있어.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겨주면서 이제 싸웁니다. 근데 막 했는데 잘 안 돼. 왜냐? 손오공 애초부터 사이코패스지 성향마저 난폭한 건 아니야. 온순한 사이코패스. 그래서 막 하다가 자기 능력 이상의 분노를 못해. 근데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 크리링이 프리더한테 살해당하면서 펑 폭발하면서 머리가 노랗게 막 올라가는 그 이미지 알죠? 이렇게 돼. 그게 처음으로도 이제 등장하는 거. 그 초사이언이야. 그러면서 이제 프리더를 개패기 시작해. 그리고 성격도 변해. 잔인무도해져. 좀 약간 시크해지고 까칠해. 그래서 프리더랑 막 치고받는데 손오공이 그냥 일방적으로 좀 좁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유 부리면서 마치 막 고양이가 쥐 이렇게 막 하듯이. 그러니까 프리더가 너무 자존심 상할 거 아니야. 자기가 우주 최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설이 결국은 맞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풀파워가 되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손오공이 기다려줘. 그래서 뭐 이지랄해. 프리더가 70%, 80% 이지랄하다가 85% 자신이 없나 봐. 모아본 적이 없는데 다 모아도 질 것 같네. 그러니까 85%, 87%, 99.9999%. 근데 계속 기다려줘 손오공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9점 반에 반 100.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그때도 아마 비슷비슷하게 하다가 결국은 저 털릴 거야. 그죠? 손오공한테 안 돼 결국은. 그래서 싸우다가 프리더가 나메크 성을 파괴해. 나메크 성을 파괴하고 나메크 성이 워낙 큰 별이다 보니까 바로는 안 터지고
뭐 하다가 뭐 3분 뒤에 터집니다. 뭐 이런 식의 예약 설정이 걸려. 그래서 이제 곧 이거 빨리 프리더를 죽이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 근데 프리더는 막 여유만만이야. 나는 별이 파괴돼도 우주인이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나는 숨을 쉴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지구인이지. 산소가 꼭 필요할 거야. 너는 이게 별이 폭파되면은 너는 죽는다. 나의 승리야. 막 이래. 근데 손오공이 어떻게 하다가 프리더를 개패고 그 우주선 있는 데까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프리더가 반조각이 났거든. 기원참 맞고 반조각이 났는데 끄끄 하면서 막 꿈틀꿈틀 하니까 불쌍하게 있으니까 자기의 길을 조금 나눠줘. 너도 연명해서 탈출하라고. 동정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얘는 아직 그렇게 막 잔인무도한 녀석이 된 게 아니야. 손오공 녀석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대. 옆에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때 손오공하고 프리더밖에 없었을 텐데. 살려달라고 애원했어. 그래가지고 끄끄끄 살려줘 했더니 에너지 길을 측은해져가지고 길을 딱 놔주는데 페이크지롱 하면서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때 손오공이 절레절레 하면서 진짜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뭔지 알지? 구제불능 이런 느낌으로 절레절레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탈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거야. 그래서 우와 하면서 끝나. 그리고 드래곤볼 이제 연재 종료. 딱 이래서 끝내려고 했어. 근데 너무 1위를 계속 밥 먹듯이 하고 이제 전설을 써가는 만화였기 때문에 편집부에서는 허락해주지 않죠. 드래곤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의 평화를 지키고 손오공은 산화됐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못 끝나. 그래서 인조인간 편, 셀 편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지구로 출발하는 한 우주선으로 시작해. 그 우주선 안에는 누가 있느냐? 잔뜩 기운 프리더가 있어. 막 기워져 있어. 자기 그 육신 조각을 다 모아가지고 다 기워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기계로 붙여놨어. 다 막 여기다. 근데 디자인을 통일하지가 않고 그냥 남는 재료로 한 것 같아. 다 이게 뭔가 디자인이 통일이 안 돼 있고 막 난잡해. 막 볼록볼록하고 막. 근데 드래곤볼 성격상 450만 이상일 가능성이 높죠. 얘는 이제 도끼가 올라가지고 뭔가 좀 배우고 했을 테니까. 근데 이 프리더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옆에 프리더 아빠를 불러왔어. 근데 아빠는 프리더 1단계 변신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냥 콜드 대왕이야. 근데 얘가 비슷하게 세. 근데 프리더가 이 일족 중에 난 놈이야. 천재야. 그래서 아빠가 프리더보다 좀 약하다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온 거야. 1+1으로. 프리더도 손오공이 초사이언이 돼서야지 물리친 녀석이 2명이 지구로 오는 거야. 막을 사람이 없잖아. 얼마나 무서워. 이게 도입부야. 딱 근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가운데 가르마를 한 어떤 녀석이 검을 들고 등장하더니 갑자기 프리더랑 콜드 일행을 막아서 그러니까 빨리 꺼지라고. 나는 이제 볼 일 있다고. 너한테 이제 좀 시간 지체할 일이 없다는데 갑자기 얘가 검을 들더니 두동강을 내버려. 콜드 대왕하고 프리더를. 이렇게 센데. 전 에피소드 보스인데. 그러면서 등장해. 근데 처음 보는 녀석이야. 그 녀석의 이름은 트랭크스. 미래에서 온 녀석이었어. 베지터와 브루마의 자식이었어. 나중에 베지터랑 브루마랑 결혼한다는 스포를 안고 온 인간 존재 자체가 스포 덩어리인 녀석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온 이유, 자기가 사는 미래는 너무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 왜냐? 인조인간들이 다 패 죽이고 다녀. 그리고 그 미래의 손오공은 심장병으로 사망해. 그럼 막 애들이 막 물어보잖아. 막 천진반하고. 나는 어떻게 됐어? 나는 살해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막 뭐 다 이래. 그래가지고 이거를 엄마가 브루마잖아. 타임머신을 개발해. 그 미래에 있는 브루마가 천재잖아. 브루마가 타임머신을 개발해가지고 이걸 타고 내려가서 과거에서 뭔가를 해서 손오공 그 심장 이거를 고쳐가지고 미래를 바꿔라. 뭐 이런 내용일 거야. 그러려고 온 걸 거야. 심장병 약을 주려고. 맞아. 그래서 오는데 손오공은 그때 막 확 하면서 날아갔잖아. 죽은 게 아니었어. 가까스로 뭐 우주선 타가지고 예약돼 있는 데로 갔는데 거기 순간이동하는 외계인 사는 별로 가가지고 순간이동을 배워와. 손오공이. 그 순간이동으로 지구에 도착할 거야. 야드레트 성이에요? 거기 주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야드레트 성에서 순간이동을 배워와. 그래가지고 딱 등장해가지고 이제 우리 곧 얼마 안 있어서 인조인간들이 온다. 근데 진짜 등장해. 인조인간 19호와 20호야. 근데 이 녀석들은 레드리본군에 있는 닥터 게로가 만드는 녀석이야. 그래서 19호랑 20호가 왔는데 개쎄.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베지터가 혼자 수련해가지고 초사이언까지 그 단계까지 온 상태야. 근데도 인조인간들이 쎄했는데 베지터가 아마 물리칠 거야. 막 발로 막 여기 그 호빵맨 19호 여기 발자국 이렇게 돼. 나 아직도 기억나. 여기 발자국 이렇게 나. 그치? 이 인조인간 19호 20호가 어떤 능력이 생체 에너지를 여기를 이렇게 대잖아? 그럼 쭉 빨아들여. 에너지 흡수해. 그래서 이렇게 정립을 해가지고 점점 강해지는, 연료로도 쓰고 전투력도 상승하고 그런 구조야. 근데 베지터를 이렇게 쭉 하는데 팔 막 뽑아버리고 막 갖고 놀아. 베지터가 초사이언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20호가 알고 보니까 닥터 게로였어. 자기 몸을 개조해서 20호가 된 거야. 그래서 얘가 도망가.
19호도 망가지고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도망가. 자기 본거지 그랜드 캐년 같은 데로 가가지고 이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봉인돼 있는 인조인간들을 깨워. 그게 17호 18호야. 근데 얘네가 일어나. 근데 얘네가 19호 20호랑은 다르게 19호 20호는 기계 형식인데 얘네는 인간 몸 베이스에다가 개조한 생체병기 인조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의 몸하고 똑같아 이게. 근데 파워만 엄청 된 거야. 근데 이 날라리 남매 몸을 기본으로 개조한 인조인간인데 얘네가 성격이 더러워. 그래서 컨트롤이 안 돼서 안 풀었던 건데 자기가 이제 저 털려서 베지터한테 살해당할 것 같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풀어줘. 그래서 이제 17호 18호가 깨어나더니 말을 듣는가 싶더니 20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뭐 본전이지 죽었어도 어차피 베지터한테 죽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손오공 일행들에게 문제는 17호 18호가 봉인이 풀렸다는 거야. 17호 18호가 봉인이 풀리고 옆에 뭐 하나 또 봉인이 되길래 걔네가 뜯어. 그래서 봉인을 푸는데 그게 16호야. 16호는 먼저 개발된 순서가 1호, 2호, 3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16호 개발하고 17호, 18호, 19호, 20호잖아. 근데 19호, 20호가 더 약한 이유는 17호, 18호 형식의 방식이 컨트롤이 안 돼서 다운그레이드를 한 거야. 이 정도만 해도 지구인은 충분히 제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래서 다운그레이드 한 거고 17호, 18호가 썼는데 16호는 또 웃긴 게 재래식이야. 완전 기계 형식. 그래서 16호까지 깨워. 16호는 막 실실거리면서 따라댕겨. 17호, 18호가 대표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폐악질을 부리고 16호는 그냥 따라댕기는 역할. 16호는 손오공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손오공 아니면 반응을 안 해. 이 녀석은. 그래서 얘를 못 이겨. 17호, 18호를. 숏사연이 된 베지터가 일방적으로 쫓아져. 그래서 얘를 막을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셀이 등장할 거야. 그지? 셀이 왜 등장하지? 갑자기 도시에 등장하나? 그럴 거야. 도시에 등장하는데 도시에 등장하는 이유가 셀에 그 매미 허물같이 돼 있는 거를 발견해. 그 우주선을 타고 왔어. 애기 셀이. 근데 애기 셀이 왜 우주선을 타고 왔냐면 미래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여기로 도망온 거야. 파워업하려고. 그래서 이 꼬리가 있는데 셀이 인간들 그 전기를 흡수하면서 점점 파워업을 해. 1단계 셀 업적은 기억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피콜로 팔 꽂아가지고 에너지 쪽 빨아먹고 피콜로가 쭉 해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해가지고 멍하니 쳐다보다가 뚝 뜯고 푹 하면서 이거 푹 하면서 나오는 거 그거 업적 하나. 그거 기억나는 거 하나 있다. 그래서 피콜로 보조 배터리와 셀이 어디서 나왔냐? 그것도 닥터 게로가 만들었어. 닥터 게로가 컴퓨터를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스파이 로봇들을 다 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나 어떤 캐릭터의 혈액이나 세포를 채취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피콜로의 세포, 누구의 세포 막 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얘가 재생 능력도 있고 거의 계속 막 뭔가 이렇게 딥러닝하는 느낌의 그게 있어. 그래서 얘가 파워 완전체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인조인간 17호랑 18호를 흡수하면은 완전체가 돼. 이제 셀이 17호랑 18호를 잡아먹으면서 완전체가 돼. 근데 완전체가 되기 전에 하나만 먹었을 때 있지. 베지터가 어떻게 수련해가지고 와가지고 좁해. 왜 세졌지 베지터가?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을 했구나. 그래서 개 세져가지고 2단계 셀을 좁해. 채치수 셀을. 그래서 나대. 지금 너의 채치수 셀은 너무 시시하다. 강해져서 돌아와라. 그래서 마저 흡수하고 오라 그래. 그래서 막 안 돼! 막 하는데 막 흡수하는 셀을 방해하는 녀석을 방해해. 흡수를 도와줘.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완전체가 돼. 그래서 그 미남자 셀이 돼. 잘생긴 셀. 그리고 꼬리에 그 흡수하는 꼬리 더 이상 이제 흡수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꼬리가 말려 들어가면서 날개만 생겨. 그래서 얘가 엄청 세가지고 베지터가 공포를 느낄 정도였어. 그래서 막 신나게 좁히고 셀이 이제 손오공을 죽이기 위해 태어났지만 이제 자기가 완전체가 되니까 뭔가 옛날에는 다급했어. 뭔가 막 쫓기듯이 막 강해져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셀이 완전체가 딱 되고 나니까 이 엄청난 에너지와 힘과 막 이런 게 생겼잖아. 모든 게 좀 약간 여유가 생겨버린 거야. 저들에게 시간을 아무리 줘도 자기를 넘지 못할 거라는 그런 파워 갭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유로워졌어. 그래가지고 손오공을 바로 안 죽여. 셀 게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간을 줘. 옛날에 지구에는 천하제일 무술대회라는 게 있었다지. 그러면서 나도 그거를 개최해야겠어. 그래서 갑자기 돌 같은 거 샥 해서 샥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촥촥촥촥 딱 놓고 며칠에 뭐 시작할 테니까 그때 지구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다 참가해라. 이날 이후로 뭐 날 못 막으면 지구를 멸망시켜 주마.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때까지 시간과 정신의 방 수련하러 이제 나머지 시간 다 쪼개가지고 다 수련하러 가고 이제 이러고 있어. 그 링에서 기다리고 있는 데서. 근데 국왕군이 마지막 군대를 다 짜 모아가지고 공격을 해. 셀을. 두다다다 공격하는데 아마 셀이 이럴 거야. 샥 하니까 샥 날아가. 그래서 그
군대가 다 그냥 가루가 돼버려. 그래서 손오공이 멀리서 보고 있다. 안 돼! 제발 하지마! 무의미한 뭐 그걸 하지마! 막 하는데 옥량이 닮은 대통령이 있거든요. 지구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뭐 남은 것은 뭐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돼. 뭔지 알죠? 옥량이 닮은 대통령 있잖아. 지구 대통령. 이렇게 개같이 생기네. 그래서 걔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지구는 끝인 건가요? 그래서 지구인들이 군대를 상대할 땐 셀이 셀지도 몰라도 1대1로 무투로 하면은 모르겠다. 인간계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무술가를 대회 셀 게임에 참전시키자. 그래서 등장시켜. 근데 이제 미스터 사탄이라는 녀석인데 얘가 다 가짜라고 그래. 다 이거 페이크다. 그 군대 물리치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그래픽으로 어떻게 한 거고 인정을 못해. 이 녀석들은 입만 산 녀석들은 내가 개팰 수 있다고 그래. 걔는 미스터 사탄 실제로 인간계 챔피언이었어. 그래서 엄청 힘이 센 녀석이야. 막 기와장도 막 30장 막 깨 혼자. 그 정도로 세. 그래서 걔가 이제 참전하기로 해. 손오공 일행은 그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하루가 1년 같은 방이 있어. 거기서 수련을 해. 그리고 거기 1년인데 그 안에는 공기도 희박하고 뭣도 아무튼 조건이 되게 안 좋아서 엄청난 파워업을 이끌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가가지고 엄청나게 수련해. 오공, 베지터, 트랭크스, 손오반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묶음 세트 메뉴 피콜로 천진반 뭐 이렇게 세트 있잖아. 야무치 뭐 이렇게 야무치는 아마 가지도 않을 거야. 크리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가. 근데 셀이 이렇게 딱 있어. 그래서 누가 먼저 올 거냐? 그래. 트랭크스가 먼저 갈 거야. 트랭크스가. 그치? 50부터 해? 50이 1바야? 손오공이 이제 첫 바로 딱 나와. 그래서 딱 하는데 손오공이 여기서 제일 센 애거든? 얼추 비슷하게 싸워. 얼추 비슷하게. 손오공도 파워업을 많이 했고 얼추 비슷하게 싸우는데 손오공은 거의 다 에너지를 쓴 거고 셀은 여유만만하게 얘가 올린 만큼만 자기가 에너지를 써가지고 상대만 해주는 느낌이야. 그래서 셀이 더 해봐 하는데 오공이 막 싸우다가 막 낭낭펀치 막 하다가 그만 하면서 그냥 돌아가. 쿨하게. 더 아득바득하게 에너지를 뽑아낼 수도 있는데 셀 지치게 할 수도 있는데 안 해. 그래서 왜 더 안 해? 이러니까 손오공이 오늘 셀 게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야. 이 정도 너의 그 파워를 체크해 보려고 한 거야. 근데 너의 파워를 체크해 보니까 충분히 우리 편 그 비밀병기가 이길 수 있겠어. 그래서 나는 만족하고 돌아간다.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은 가오를 잡습니다. 밥 주제. 밥이 무슨 가오를 잡아. 그지? 죽기 살기를 하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돌아가야지. 여유를 부려. 지가 센 거야? 비밀병기가 센 거지? 그러면서 지가 가오를 잡고 돌아가. 그리고 이제 다음에 누가 나갈래? 그래서 5반이 나가. 근데 이제 5반이 나갔는데 5반이 손오공의 비밀병기였어. 왜냐? 설명에 생략을 했는데 옛날부터 얘는 싹수가 펄어딩딩한 녀석이었어. 그 지구인 찌찌랑 사이어인 50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야. 그러니까 사이어인과 지구인의 혼혈이야. 근데 혼혈은 이런 특이 있어. 적은 확률로 미친놈이 태어나. 엄청 전투력이 센 녀석. 포텐셜이 좋은. 그래가지고 얘가 순간적으로 으악! 분노를 하면은 미친듯이 전투력이 펌핑이 돼. 애기 때부터. 그게 중간중간에 계속 나왔었어. 그래서 50은 5반이 빡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비밀병기라고 생각하고 물러난 거였어. 그래서 5반 보고 네가 이제 이길 수 있으니까 해보라고 했는데 5반은 안 빡쳐. 막 고통을 받는데도 안 빡쳐. 그래서 그냥 조패만 당해. 그래서 완전체 셀이 이쪽 세계관은 강자 특이거든. 여유만만하고 궁금한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지적 호기심이 진짜 많아. 셀이 막 5반을 막 패잖아. 근데 분노를 안 해. 근데 야 막 패면서 이래. 야 세대매. 그래서 막 패는데 세대매인데 안 세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얘는 화나야지 센 녀석이야. 근데 아직 화가 안 났을 때 화내 하면서 막 계속 때리는데 화를 안 내. 얘가 죽어도 안 내. 그래서 그렇다 이거지. 화 안 낸다 이거지. 화내면 네가 나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화 안 낸다 이거지. 그래서 엉덩이로 쿵쿵쿵 하면서 쿵쿵쿵 하면서 셀 주니어를 낳아. 그래서 동료들을 막 괴롭혀. 손오공하고 개패. 그러니까 손오공 정도만 겨우 상대 가능하고 나머지에는 기본적으로 학살할 수 있는 쪼꼬미 셀들을 만들어. 막 여기 막 머리채 잡고 등판 막 때리고 그런 액션 나오는데 그 막 피콜로랑 막 애들 막 핵고통 당하고 손오공 베지터만 막 겨우겨우 상대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와. 애들 막 핵고통 당해가지고 막 정의구현 당해가지고 막 고통받으니까 이래도 화 안 낼 거야? 이래도 화 안 낼 거야? 크크 막 이래. 근데도 화가 안 나. 화를 내고 싶은데 화내는 법을 모르겠어. 그러다가 저기 16호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피콜로가 막 조 터지면서 오공 잘 생각해봐. 뭐 자기를 이렇게 저 사지에 내몬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막 조팸당하고 있어. 그래서 오공이 그런가? 내가 잘못 생각한가? 내가 역시 사이코패스였나? 그래서 선두 먹고 이제 내가 참전해야겠다 해서 선두 달라고 할 때 찰나에 갑자기 16호가 은근슬쩍 접근해가지고
셀을 콱 안아가지고 자폭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폭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해. 자폭하기 전에 내 몸에는 엄청난 양의 그 폭탄이 들어있어서 이 근거리에서 폭발하면은 무조건 즉사다. 그렇기 때문에 셀 너는 방심했다. 나는 얘랑 같이 동기어진해서 가겠다. 이게 하면서 자폭을 했는데 안 터져. 알고 보니까 얘가 자고 있을 때 부르마가 뭐야 위험하잖아 빼놔야지. 그래서 폭탄을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지어낸 게 아니고 16호 자고 있을 때 뭐야 깜짝이야 위험한 게 있네? 빼놓은 거야. 근데 이게 실화야 진짜로. 그래서 안 터졌어. 그래서 셀이 지금까지 중에 제일 쫄았어. 완전체 셀이 그렇게 쫄은 적이 처음이야. 이랬었어. 진짜 얘도 당황해서 셀도 완전체 셀도 그렇게 여유 부리던 애가 손오공하고 싸울 때도 여유 부리던 애가 미물 16호가 껴안고 자폭하려고 하니까 얘도 딱 감이 왔는지 이랬어. 근데 안 터졌어. 계열 받아가지고 셀 막 뿌직뿌직 여기 그 혈관 뿌직뿌직 거의 그냥 상남 2인조처럼 계열 받아가지고 팡 해가지고 대가리 날렸나?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대가리가 퐁통통통 굴러댕겨. 근데 이제 16호랑 그 손오반이랑은 코드가 통하는 게 있어. 자연을 사랑하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막 통통통 튀어서 손오반 앞에까지 굴러왔어. 대가리가 손오반 뭐 나는 실패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뭐 자연을 지켜줘 막 유언 형식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는데 대가리만 남아서 하고 있는데 셀이 뿌직 밟아버려. 그러니까 갑자기 손오반이 아빠가 개쳐 맞을 때도 화 안 내더니 으아 근데 몸에 막 전기가 막 흐르면서 놀랍게도 변신한 건 뭐다? 초사이언 다음은 뭐야? 초사이언 2가 됩니다. 놀랍게도 초사이언 2가 돼. 그 말은 초사이언 3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장면이 아예 다른 게 아니고 넘버링이 붙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3, 4 이런 것도 염두에 뒀다는 거지. 진짜 계열받았어 손오반이. 그러니까 이제 셀도 막 또 이제 싸워. 근데 손오반이 너무 여유로워. 너무 세. 팡팡 하면서 막 다 개패. 그러니까 계속 막 하는 것도 막 막히고 이러니까 옛날에 트랭크스가 저질렀던 과오 파워만 늘리기를 해. 엄청 근육빵빵맨으로 돼가지고 로니 콜먼 같이 돼가지고 슈퍼파워 막 붕붕권을 하는데 스피드가 느려져서 오히려 안 맞고 에너지만 소모하는 전투력 상승법이었어. 펑펑 하는데 안 맞아. 이러다가 손오반이 샥샥샥샥 피하다가 그 강자가 됐잖아.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강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가오를 부린다. 뭐 더 해봐 막 이런 식이 돼. 그러다가 갑자기 펑쳐 배를. 셀이 하면서 18하고 뿌직 나와. 배 한 대 맞고. 뿌직 나오니까 갑자기 오 하면서 원래 17호 18호를 흡수해야지 완전체가 되잖아. 새치수셀로 돌아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지터나 애들이 막 이제 다 한 대씩 치려고 이제 다 가까이 오는 거야. 이제 얘 정도는 이제 다 패거든. 이제 야무치도 까딱거리면서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말도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묵 하면서 눈깔 막 이렇게 되면서 묵 하면서 커져. 이게 뭐냐? 자폭 상태. 이 자폭 모드. 복주머니 같이 돼. 그러면서 손오반이 초사이언 2가 됐잖아. 바로 안 죽이고 여유를 부렸단 말이야. 더 해봐 하면서. 근데 바로 제거를 안 한 탓이었지 손오반이.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자폭을 할 거야.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덧없는 인생 뭐 가지만 너희들은 지구인이라서 숨을 못 쉬면 다 같이 동기어진 하는 거겠지. 이제 같이 가자. 길동무로 참 좋겠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자폭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손오반이 이 자식이 하니까 날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걸. 저그마한 충격에도 폭발하고 말 테니까. 이러니까 하면서 못 때려. 손오반이. 자책을 해. 손오반이. 내 탓이야. 내가 바로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뭐 여유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잔혹해지잖아. 슈퍼사이언이 되면 나 때문이야 막 자폭하는데 부글부글 막 해서 이제 곧 뭐 터진다 이제 끝이야 그래서 막 터지려고 그래. 채치수셀이. 그러니까 갑자기 손오공이 탁 등장하면서 자폭 직전에 셀한테 이렇게 딱 손을 대고 내가 처리하겠어 하면서 순간이동으로 같이 쇽 사라져. 자폭 직전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개왕성으로 가. 그래서 개왕이 갑자기 뭐야 하는 순간 펑 터져. 아마 손오공이 이럴 거야. 갈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딱 오면서 펑 터져. 그래서 바비루스랑 다 폭사해버려. 그래서 딱 순간이동 될 때 그 복주머니 셀이 당황해서 딱 쳐다봐. 개왕하고 눈이 마주쳐. 그래서 펑 터져. 그래서 크으 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 나 때문이야 하면서 막 자책을 하고 있는데 미친 말도 안 돼. 누가 공격을 해. 트랭크스가 공격을 받나? 그래서 프리다가 쏘는 거 같은 건가? 레이저파? 펑 해가지고 죽어. 뭐야 무슨 일이야. 셀이 등장했어. 완전체 셀이. 채치수셀로 복주머니 형태가 돼서 개왕성에서 죽었는데 여기 막 갑자기 등장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빠랑 같이 죽은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요 안에 핵이 파괴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재생할 수 있다. 피콜로 세포의 덕분이지. 근데
자폭하는 순간 개왕성에서 운 좋게도 여기 핵이 온전히 보관된 상태로 가차가 터진 거야. 그래서 다시 전신이 복구가 됐다. 부활하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사이어인 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전투력도 급성장하게 되었고 옆에 있던 손오공의 순간이동 기술도 배워가지고 순간이동으로 개왕성에서 여기로 날아오게 된 것이다. 설명을 해줘. 그래서 초셀이야, 초셀. 롤로 치면 비에고야. 죽은 애들 능력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지 맘대로 써요. 근데 웃긴 게 셀이 옛날에 막 오공하고 싸울 때 에네르기파로 여기 상반신 다 날아간 적 있거든? 그럼 이제 푹 하면서 재생됐거든? 근데 여기에 핵이 있다고 했었거든? 아무튼 살아남. 근데 초셀이 됐잖아? 초셀은 2랑 붙잖아? 근데 손오반이 팔이 왜 다쳤지, 얘가? 손오반 팔이 다쳤는데? 베지터가 옆에서 맞아. 셀이 초셀이 돼서 나타났잖아. 그래서 트랭크스를 죽이면서 화려하게 등장하니까 베지터가 이놈! 트랭크스를! 근데 이제 베지터가 친데레라서 평소에 표현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베지터가 개빡쳐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덤벼. 사실은 트랭크스를 사랑했던 거야. 자기 자식으로서 엄청 아끼고 했던 건데 표현을 안 했던 거야. 근데 트랭크스가 죽으니까 이놈! 그러니까 베지터는 항상 그런 식이야. 프리더전에서도 죽을 때도 사실은 사이어인 뭐 이런 거 상관없어. 내가 뭐 강해지면 돼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원망을 하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걸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들켜버리잖아. 이런 것도 이놈! 해서 이게 셀한테 덤벼. 초셀한테. 근데 셀이 베지터를 죽여버리려고 할 때 손오반이 대신 딱지에서 몸으로 막아주면서 팔을 다쳐. 그래서 피콜로랑 애들이 미친 새끼야. 넌 일로 와서 해설이나 하지 왜? 우리 편에서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애가 손오반인데 얘가 한쪽이 날아갔어. 사지 중에 한쪽이 날아갔어. 미친 새끼야. 지가 월클인 줄 알아. 빨리 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 이제 팔 다친 초사이언2 손오반인데 초셀. 막 버겁게 싸워. 근데 이미 안 돼. 초셀이 더 세. 초셀은 이미 얘도 초사이언2에서 나오는 전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사이언2 경지까지 이미 충분히 다다르고 어느 정도 남는지를 모르는 정도까지 온 거지. 그래서 막 개패. 그래서 이제 끝내버리겠다 해서 에너지 파르팍 하는데 손오반이 한쪽으로 막고 있다가 맞아. 이때 베지터가 처음으로 사과해. 미안하다고. 리포 당할까봐. 팡 해가지고 막는데 뒤에 아빠의 커신이 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게임으로 구현된 게 이제 부자 에너지파야. 부자가 같이 에너지를 파가지고 펑 쏘는데 이때 아마 베지터가 그 셀이 우와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에너지파를 한단 말이야. 손오반은 막 이렇게 한 팔로만 하고 신나서 이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지터가 펑 날릴걸? 그래서 집중력이 탁 이렇게 돼서 착 쳐다볼 거야 아마. 째까니 장풍 한번 쏴. 그래서 진짜 엄청 신났어. 셀이 이거 으아 하고 있다가 손오반이 왜 근데 컷이나고 같이 팡 해가지고 엄청 센 거 날라가지고 오 셀이 막 밀리다가 푸아 하면서 가루가 돼버려. 그래서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래곤볼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끝내려고 했는데 편집부에서 안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계속 1위 신기록 행진하고 있는데 계속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끝낼 겁니다. 근데 일본의 문화부 장관이 와가지고 부탁을 해요. 당신이 일본의 문화를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드래곤볼은. 그래가지고 찐찐찐 막을 해요. 그게 마인부 편입니다. 셀을 이제 지키고 이제 애들은 이제 제트전사를 떠나고 했는데 사람들한테는 미스터 사탄이 셀을 물리친 걸로 끝나버렸어.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그래서 미스터 사탄이 지구를 지킨 영웅이 됐고 사탄시티라는 게 뭐 명명이 돼가지고 이제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는 제트전사들 이런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오반이 막 고등학교 다니고 막 그래. 이제 뭐 미스터 사탄 딸하고 막 같이 막 학교 다니고 막 이래. 그리고 그 사이에 손오천하고 트랭크스가 태어나. 걔네가 이제 어느 정도 아기가 돼. 초딩 1, 2학년 정도 돼. 근데 얘네는 혼혈이지. 아빠 베지터, 엄마 부르마. 사이어인 지구인 혼혈인데다가 또 이제 뭐 보고 자란 게 있어가지고 뭐 얘는 기본으로 초사이언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초사이언이 가능해. 그냥 시작부터 얘는. 그러니까 손오공이 올드 유저. 막 사냥 1렙부터 막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손오반 트랭크스는 나중에 들어온 유저. 퍼줘. 막 퍼줘. 그래서 지금 다 초사이언 2 뭐 이때부터 시작하니까 초사이언 1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핑이 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에서 이 평화로운 일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이 우주에 바비디라는 악당이 마인을 깨우려고 온 거야. 이 마인을 어떻게 깨우냐. 에너지를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금고에다가 저장을 계속해서 이게 게이지가 꽉 차면 마인이 부활을 해. 근데 그 마인은 옛날에 개왕이라는 게 무슨 태양계 무슨 개왕이라는 거거든. 그 개를 묶은 게 개왕신인가? 그 묶은 게 개왕신인가? 아닌데 중간에 하나 더 있는데
근데 개왕신이 아니고 개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개왕신이야? 신, 개왕, 대개왕, 개신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개왕신이야? 개 유치하게? 이제 보니까 그치? 개왕들의 신이라서 그렇대. 개 유치에 왕하고 신을 붙였잖아. 개왕신. 킹과 엠페러랑 뭐가 달라? 그럼 나중에 개왕신 엠퍼러 충무공 개왕신 충무공 엠퍼러 그 위에는 마제스틱 그 뭐 커뮤니티 보면 이거 있잖아 뭐 세계가 깜짝 놀라 휘둥그레지면서 눈이 튀어나오고 기겁을 했다가 뭐 있는데 그거 뭐 누가 댓글로 뭐 다는 거였는데 그것이 바로 K의 위험 뭐 있잖아. 아무튼 그게 딱 있어. 그래서 마인부 그 에너지를 모으는데 아무리 모아도 이게 안 차. 왜냐? 괜히 마인이 아니야. 얘를 부활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야무치나 이런 미물의 에너지를 모아봤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시작은 이 지구에 있는 싸움 좀 한다는 녀석들의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참가한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근데 걔네들이 뭐 일단 평화시대 이미 그 무공이 단절된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또 약한 무공부터 차츰차츰 쌓아 올라가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모으겠어. 에너지가 안 모인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제트 전사들이 심심해서 나왔던 게 그걸 발견하면서 손오공이랑 베지터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붙게 돼. 베지터가 이제 그 쇠뇌당하는 걸 일부러 받아들이면서까지 손오공이랑 붙고 싶어서 트롤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인 베지타랑 손오공이 미친 듯이 싸워. 근데 마인이 되면 좀 증폭이 되거든 에너지가. 근데 이제 손오공하고 이제 박빙으로 붙게 돼. 막 붙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쭉쭉 흡수하니까 미친 듯이 차는 거야 마인 에너지가. 그래서 뚫어버려가지고 마인이 부활해. 그게 마인 부야. 근데 마인 부는 순수하고 되게 단순한 구조의 녀석인데 엄청나게 센 녀석이야. 그래서 마인이 부활을 하니까 베지터가 아 이거 내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 해가지고 마인하고 싸우는데 못 막아. 그래서 베지터는 그 기가 쭉 빨려가지고 석고가 돼가지고 톡 떨어져가지고 깨져서 죽어. 그래서 그 위에 그 골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개왕 옆에 있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마인이 부활해가지고 얘가 엄청난 폐악질을 부립니다. 지구 애들은 어떻게 이 마인을 물리치려고. 지구 대표가 몇 명 있을 거 아니야. 1번 손오공은 죽었잖아. 베지터도 죽었잖아. 막을 사람 누구 있어. 손오반, 야무치, 그리고 트랭크스, 손오반, 18호 뭐 이 정도 있어. 트랭크스 손오반이 손오천 트랭크스 손오천이 애기인데 퍼포먼스가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합체를 시켜. 퓨전이라는 기술로. 그래서 그거를 이게 기의 그 높낮이를 잘 맞춰가지고 합체를 했는데 얘가 엄청나게 증폭이 되거든. 퓨전을 하면 일시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풀려. 근데 얘가 합체를 해서 초사이언 3까지 가. 합체한 5천 크스가. 그래서 또 여유 부려. 마인부랑 싸울 때. 막 갭해다가 그냥 이기면 재미없으니까 밀리는 척 하다가 좁혀야지 하다가 밀리는 거 보고 피콜로가 시간과 정신을 봐. 그거 문 파괴하면서 그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거 또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네. 아무튼 마인부를 물리치려고 이제 최종 병기가 5천 크스밖에 없다는 이제 판단이 나서 5천 크스를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수련을 시킨 상태에서 마인부가 이제 위치를 알고 쫓아왔어. 신이 사는 곳까지. 그래서 피콜로가 막 빙빙 돌면서 시간 끌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얘를 결국 집어넣고 만약에 5천 크스가 져도 이 시간과 정신의 방 입구를 파괴시키면 얘는 이제 이 공간 안에 갇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은 거지. 질 수도 있을 때. 이기면은 그 문으로 나가고. 근데 5천 크스가 그냥 이기면 재미없으니까 극적으로 이기려고 처음에 막 저 터지는 그 연출을 좀 했어. 근데 피콜로가 오해해. 그러면서 문을 파괴해가지고 같이 이대로 그냥 죽자. 같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봉인되자 이러면서 이제 문을 파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인부가 갇혔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마인부가 싫어. 그러니까 문이 열려. 싫어. 그러니까 빈 공간에 문이 열려. 문이 착 열리다가 다시 이렇게 쪼그라들 때 마인부가 슬라임 형태가 돼서 쑥 나가. 그래서 쏙 닫혀. 그래서 피콜로랑 오천크스만 갇히게 돼. 그래서 오천크스는 그때부터 소리 지르기 연습, 득음을 하는 그 과정으로 빠지게 되고 마인부는 빠져나와가지고 막 신나게 막 그 뭐 애들 막 초콜릿을 만들어 막 다 사육을 막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대표 주자 지구에서 마인부 막을 수 있는 녀석 누구 있어? 오천크스 빠지고 그러면 야무치랑 그 손오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손오반은 이제 몸을 안 만든 상태인데 이제 몸을 만들기 시작해. 얘가 그 안에 있는 잠재력으로는 최고란 말이야. 이 잠재력을 어떤 노 개왕신한테 가가지고 극한까지 뽑아내. 제트소드에서 나온 그 노 개왕신 있거든. 극한까지
그래서 슈퍼 미스틱 5반이 돼. 절대 못 막아. 미친 개 슈퍼 센 자식이야. 그래서 마인부 만나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개패. 근데 방심했어. 마인부가 살짝 살점이 떨어진 걸로 슉 바풍을 해. 마인부 그 살점이 바풍을 해가지고 손오반을 싼 다음에 슉 흡수해서 손오반을 먹어버린 거야. 근데 손오반이 얼마나 세? 미스틱 손오반이 흡수해서 엄청 오히려 센 게 민폐야. 엄청 세게 된 거지. 얘를 어떻게 막아? 못 막아. 조산명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 지구 통 부통이 퓨전을 하는 거야. 5,000크스 퓨전하고 상대가 안 돼. 손오공 베지터가 합체를 하는 거야. 근데 얘네는 베지터가 퓨전을 안 하려고 할 거야. 쪽팔려서. 이 개왕신들이 갖고 있는 이 귀걸이 합체가 있어. 이거는 쪽팔리게 이 퓨전 포즈를 안 해도 되는데 영구 합체야. 그래서 영구 합체가 돼가지고 손오공과 베지터를 합쳐졌어. 그래서 얘가 엄청 세. 미친 듯이 세잖아. 진짜. 전 우주 통 부통이 합체를 했어. 곱하기가 들어갔어. 계산식이. 막 개패다가 나중에 사탕 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또 하다가 그러니까 바로 핫픽스 들어갑니다. 토리야마 선생님 이거 너무 세다. 이 곱하기 계산식이 생각 못했다. 변신 풀어. 그래서 원래 절대 안 풀린다고 했는데 풀려버렸어. 왜냐 마인부 속에 들어가니까 좀 이상 반응이 있어가지고 풀린 것 같다라는 뭐 얼버무림으로 아무튼 이렇게 풀려났어. 그래서 이렇게 풀려나서 나오고 나중에 이제 마인부를 어떻게 막냐. 마인부 안에 몸속에 들어갔거든 구하러. 그럼 이 안에 막 피콜로랑 애들이 막 이렇게 보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어. 다 자기 그 보따리 안 다 마련이 돼가지고 막 보따리 안에 다 이렇게 들어있다면 이렇게 뚝뚝 뜯어. 다 뚝뚝 뜯어가지고 막 피콜로도 막 뜯고 막 오반도 뜯고 막 5,000크스도 뜯고 막 다 뜯어. 그러니까 그 마인부가 쑥쑥쑥 하면서 막 점점 파워가 약해져. 근데 그 안에 다 뜯다가 이 안에 뚱뚱이 마인부도 있는 거야. 그래서 뚱뚱이 마인부를 뜯으니까 이제 얘가 흡수한 걸 다 빼고 원래 프로토타입 마인부로 돌아간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처음에 나왔던 처음에 마인부가 뚱뚱이로 나왔거든. 근데 그 뚱뚱이 마인부는 버전이 1.00 버전이 아니야. 1.04 버전 막 이런 거야. 이미 다른 걸 좀 흡수한 상태야. 뭘 흡수했냐? 성격이 온화한 개왕신을 흡수한 상태였어. 그래서 원래 초기 버전 1.00 버전 마인부는 너무너무 난폭해서 컨트롤이 안 돼. 힘은 센데. 그래서 바비디 아빠 비비디였나? 걔도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성격이 온화한 대개왕신을 흡수하고 뚱뚱이 마인부가 되면서 그나마 컨트롤이 가능해진 상태였던 거야. 좀 약해진 대신에. 근데 그거를 마인부 몸 안에 들어가서 드라이버를 다 뜯어낸 거지. 그래서 초기 버전 드라이버로 돌아간 거지. 그래서 마인부 1.00 버전이 된 거야. 그러면 그때 마인부는 초창기 마인부, 째까니 마인부야. 악동 마인부. 얘는 말도 안 해. 끼액만 해. 끼액 이런 거만 해. 끼액 하면서 막 다 패부셔. 그러다가 이제 손오공이 대신해서 막 싸우는데 초사이언 3로도 되고 막 해서 하다가 얘를 물리치려면 원기옥으로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기를 모아가지고 얘 마인부한테 쏠라고 하는데 이 원기옥을 모으는 동안 뭐하냐. 어떻게 모으냐. 얘가 집중할 거야. 그러니까 베지터가 대신 샌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나게 맞고 있는 동안 모아요. 자, 베지터가 내가 그럼 맞을 테니까 맞는 건 내가 잘하니까 내가 맞고 너는 기를 모아. 손오공이 기 모으고 베지터는 맞아. 진짜 개쳐 맞아. 진짜 먼지나게 맞아. 진짜 철개 담당. 자, 너는 직원 담당, 나는 철개 담당. 베지터가 이제 철개 담당을 자처해서 맞고 기를 모으는데 안 모여. 그래서 아무리 모아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원래는 원기옥의 정신이 뭐야? 모든 생명체의 잉여 에너지를 받는 거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네가 주고 싶은 만큼 좋은데 이걸로는 마인부를 못 죽여.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다 줘가 돼. 온 생명체들아 될 수 있는 대로 다 줘. 그래서 그냥 받아야 하는데 인간들도 받아야 돼. 동식물한테만 받으니까 모질한다. 인간들 니네 많지? 니네도 다 내. 전파를 해. 인간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다 손을 들어서 나에게 기를 줘.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엄청나게 빼가. 그러니까 듣지 마. 악마의 술수야. 손 들었더니 기가 쪽팔렸어. 절대 들지 말아서 네가 누군 줄 알고 말하면서 막 다 안 믿어. 그때 지구의 영웅 미스터 사탄이 다 손 들라면 들어. 그러니까 미스터 사탄이다. 미스터 사탄이면 뭐 인정이지. 이러면서 오케이 하면서 다 들어. 그러면서 모든 인간의 에너지가 쭉 하면서 오공한테 모이면서 미친 듯한 원기옥 그 기운이 팡 늘어나. 그러면서 만화 제목이 드래곤볼이잖아. 이건 좀 일부러 넣은 것 같아. 드래곤볼 제목에 맞게 드래곤볼을 사용해서 오공의 체력을 100%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오공이 100% 파워가 되고 원기옥 이따만한 게 생기고 베지터 걸레짝이 되고 쏘면서 고맙다 사탄 네가 뭐 이 세계의 구원자다 하면서 팡 쏴.
그러면서 막 패고 있던 그 악동 마인부가 보니까 엄청나게 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캬 하면서 발로 이렇게 딱 해서 탁 이렇게 딱 쳐서 까 해서 몸으로 막아. 싹 까 막는데 안 되지. 안 돼. 50 풀 체력에다가 지구 모든 생명체의 기를 모은 거라. 그래서 까 해서 막는데 점점 밀리다가 쫙 날아가면서 50이 나지막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강력한 녀석이었다. 하지만 안타깝다. 나중에 한번 또 겨루고 싶다. 다음에 인간으로 환생해서 만나자. 딱 해서 세계가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손오공이 이제 알아차려. 마인부가 환생한 기가 느껴진다. 그 녀석은 우부. 그래서 우부와 그 대결을 하러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가면서 끝나. 그러면서 이제 40몇 권으로 끝납니다. 드래곤볼이. 그래서 이게 끝났으면 됐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애니메이션 GT가 나와. 이거는 이제 노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인정한 그 세계관이긴 하지만 참여는 안 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만화책으로 슈퍼가 나왔는데 슈퍼는 노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뭐 이거저거 좀 참여하지 않았나? 정사는 아니래 GT는. 아무튼 그래서 슈퍼까지 나왔어. 근데 슈퍼는 내가 GT랑 슈퍼는 내가 안 봤어. 나중에 막 저승에서 막 프리더 나오고 막 한다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 게 이제 드래곤볼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름에 딱 보면 어때요? 제가 처음에 드래곤볼 앞에 부분은 설명을 아예 못 하잖아. 그치? 뭐 뒤에도 중구난방이긴 하지만 앞에는 아예 못 하잖아. 그러니까 딱 그 나메크 성부터가 이제 좀 쉽잖아. 설명이. 이 스토리 자체가 그때부터가 확 몰입감이 있어. 단순하면서 얘를 어떻게 이기지? 이런 어떤 그런 구조.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나메크 성 때가 제일 재밌었어. 얘를 어떻게 이기지? 전투력이 53만? 근데 변신을 3번 더해? 그때마다 곱셈으로 세죠? 손오공이 올라와봤자 10몇만인데 어떻게 이겨? 근데 이겨. 뭐 요런 점이 재밌었어 나는. 피콜로 대마왕 편, 프리더 행성 그 임대사업자, 셀, 마인부. 그중에 프리더가 제일 재밌었던 거는 피콜로 편도 분명히 부하가 있었지만 부하들이 뭔가 다채롭게 딱 조직적으로 등장하는 느낌은 아니야. 마족이 잠깐 나오고 뭐 그냥 비중 없이 그냥 죽으면서 그냥 끝나버렸지. 다 보스 잡기였거든. 근데 프리더 편은 그 조직이 뭔가 그 구성원들이 매력적이야. 악인들이. 그게 좀 부하들이 조금 더 보충이 되고 막 하면 더 좀 재밌었을 텐데 좀 그 원피스에 나오는 좀 해적단의 막 서열 몇위 막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기뉴 몸 바꾸기도 있고 뭐 해서 그래서 그런 조직이 체계적인 조직이 등장한 거는 프리더 편이지 않았나. 물론 세부적으로 막 그런 거 있어. 사망탑 5층 가기처럼 레드리본군 때도 있고 바비디 편에 그 에너지 흡수할 때 우주선 구조도 막 사망탑 그 뚫기처럼 이렇게 있거든. 그 에너지 흡수하는 녀석 뭐 하는 녀석 그런 이제 잠깐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조직의 구성이 막 자유롭게 막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이게 프리더 편이 제일 재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